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3월 1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민주당의 공천 학살이 있었죠. 심야의 공천 학살, 비명계를 겨냥한. 그런데 어젯밤에 또 수요일이었는데 어제 또 수요일 밤에 공천 학살이 있었습니다. 비명횡사죠. 친명횡재. 그것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제목은 민주 친문 전해철 경선 탈락. 그런데 올드보이 정동영 박지원 공천. 자, 올드보이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경종 현역 2인 꺾고 본선행. 자, 모경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재명의 수행비서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 경선에서 친문계 좌장격인 삼선 전해철 의원이 탈락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졌느냐? 전해철은 안산갑에서, 경기도 안산갑에서 친명계 양문석, 수박을 깨부수자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던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이 경선에서 전해철을 꺾었다. 전해철은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한 친문의 핵심이죠. 그리고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2017년에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이재명과 맞붙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2018년이죠. 이재명과 맞붙어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그 전해철이 결국은 친명에 의해서 제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남, 해남, 완도 지역에서는 올드보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현역 윤재갑 의원을 제쳤다. 자, 그리고 전북 전주병에서는 또 다른 올드보이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현역 김성주 의원을 제쳤다. 두 명의 올드보이가 현역을 꺾고 당선이 됐습니다. 자, 박지원 전 원장, 정동영 전 장관 다 5선에 도전을 하는데, 박지원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장을 했었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 쪽의 입장을 방송 등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두둔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혜택을 받은 그런 측면이 있고, 정동영은 처음에 이재명이 이 중앙 정치권에 진출할 때 그때 당 의장이었습니다. 정동영이 있을 때 정동영 체제에서 이재명이 정치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보온을 위한 것 아닌가. 물론 경선이라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장치를 막 민주당이 하죠. 뭐 떨어뜨려야 될 사람들에게는 이 페널티를 막 줘서 하위 10%, 20% 이래서 페널티를 막 줘서 점수를 깎고 또 룰도 막 바꾸고. 그래서 본인들이 경선은 경선이지만은 실제로는 사람을 내려꽂는 그런 식의 공천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올드보이가 다시 등장을 했고, 이 두 사람은 호남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정동영, 박지원 다시 국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90%는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전해철 같은 친문은 줄줄이 어제도 탈락을 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제가 아시아투데이 TV 매주 목요일 밤 8시에 유튜브 채널, 아시아투데이 유튜브 채널에서 송국근의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밤 8시에도 1시간 반 동안 이 총선 판세를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8시부터 아시아투데이, 아투TV 유튜브 채널 송국근의 현장 정치 많은 시청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는 정말 역대 어느 총선에서도 보기 어려웠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이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와 그리고 정치면 기사입니다. 일면 톱은 대장동 공천 대박, 대장동 변호사 5명 총선 해행. 자, 7명 정도가 어떻게 변호사가 7명 정도가 총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5명이 됐고, 이재명 변호사도 정진상, 김용 변호사도 공천받았다. 친문 핵심 전해철은 탈락.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의 변호사, 정진상의 변호사, 김용 변호사 이 사람들이 쭉 있는데 그중에서 무려 7명이나 공천에 도전을 했습니다. 변호사들이. 그리고 특정 피의자의 변호사들이 7명이나 공천을 신청하는데 그중에서 5명이 됐죠. 5명이 전부 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억지로 룰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당선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 무슨 뭐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당장 오는 것은 변호사비 대납. 변호사비 수임료가 엄청나게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돈을 안 주고 대신 공천을 준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변호사들이 이재명의 이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는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다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입막음용 아닌가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너무 심하다 싶을 만큼 이재명 쪽 변호사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 거의 뭐 문을 활짝 이재명이 열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수행비서도 본선 티켓 올드보이 박지원 정동영 기한인데 자 일단 변호사들 정진상의 뇌물수수 혐의를 변호했던 이건태 당대표 특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국회 부의장 지낸 사선 현역 김상희 의원을 제쳤습니다. 경기 부천병. 그리고 또 다른 이재명의 측근인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까지 지냈는데 김기표 변호사는 경기 부천을 경선에서 이겼고 그 전에 이미 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박균택 전 강주 고검장, 양부남 당 법률위원장, 김동아 변호사 그 말만은 서대문갑 공천을 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5명이 공천을 받았다. 당내에서는 이번 민주당 공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명행사 그리고 또 친명행제 하는데 거기에 더 하나 더 붙여서 비명행사와 대장동 대박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변호사비 대납 아니냐 비판이 나오는데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재명 수행비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이번 총선에 나서기 직전까지 이재명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다가 출마한 모경종 전 당대표실 차장도 공천을 받았다. 모경종은 인천 서구병에서 현역 재선 신동건 의원, 하숙정 비례대표 의원과 3자 경선을 했는데 1등을 차지했다. 자, 이 현역 의원 2명과 붙어서 다 제쳤습니다. 이게 아마 이 개딸들, 권리당원들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몰표를 줬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자, 모경정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일 때 경기도 청년비서관을 뽑았는데 그때 10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됐고 그 이후에 쭉 수행비서를 하면서 항상 이재명 곁을 지켜서 개딸들로부터 진짜 친명이다. 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모경종은 여러분들께서 이재명이 이 검찰 또는 법원에 출석을 할 때 보면은 이 카니발 같은 차에 뒤에서 나오죠. 이재명이 나오면 항상 그 미리 와서 이렇게 의전을 하는 비가 오면 우산을 받쳐주고 하는 그 친구급 수행비서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바로 그 수행을 계속 수행을 했던 그 비서인데 바로 금배지를 다는 그 코스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수행비서까지. 과거에 김대중, 삼김 시절에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했던 몇 사람이 국회에 배지를 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회 안에서 기자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과거에 일본 말을 섞어서 가방모찌 그런 이야기였죠. 가방모찌. 이 가방을 들고 수행을 하는 그런 사람도 바로 국회에 들어가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 몸이 불편해서 이 지팡이를 짚고 다녔죠. 그때 이제 어디 행사장에 가면 지팡이를 받아서 지팡이를 챙기고 했던 그 수행비서도 그 배지를 달고 이런 말들이 회자가 됐었는데 자, 상김시대 벌써 30년,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수행비서가 바로
그 국회의원이 되는, 물론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부분은 없지만은 여러 가지 그래도 좀 경험도 쌓고 전문성도 있고 누가 봐도 국회의원감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수행을 잘하고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다. 그리고 내 변호를 다 해줬다. 근데 변호사비 줄 돈이 없다. 내 비밀을 많이 안다. 그래서 공천을 하는 것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찐명, 소위 말하는 진짜 친명을 억지로 끼워 넣다가 보니까 불상사도 막 일어나고 있는데, 강북을, 박용진을 아웃시키고 그 자리에 꽂아놓은 정봉주가 대표적입니다. 정봉주, 과거에 낙검수 멤버죠. 김어준, 뭐 이런 사람들과 낙검수를 했던 주진우, 뭐 김용민 했던 그 정봉주, 과거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됐는데, 해명까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지금 들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쥐레 밟으면 목발 경품, 재소환된 정봉주 막말. 이거 막말 정도가 아니죠. 이것은 망언이죠. 극언입니다. 망언입니다. 여당 경선 승리 후에 7년 전 발언이 논란이 되는데, 강북을 후보인 정봉주가 과거 북한 지뢰에 다리를 잃은 우리 장병들이 있죠. 장병을 웃음거리로 삼은 발언 논란이 재점화됐다. 어제 정봉주는 과거 발언 직후에 당사자께 직접 사과했다고 했지만, 당사자들은 그 지뢰 사고를 당한 장병들, 당사자들은 사과받은 적 없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 사태에도 그거 아주 오래전에 한 것이다. 괜찮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논란이 된 발언은 정봉주가 2017년 유튜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스키장 활용 방안을 두고 뭐 이런저런 키득키득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비무장지대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질에 하하하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목발. 자, 이것은 2015년 8월에 우리 장병 2명이 이 DMZ에서 수색을 하다가 북한이 그 매설한 목함지뢰에 다리를 잃었죠. 다리를 잃은 그 사건을 지금 빗댄 겁니다. 그 군인들, 그 희생을 한 사건을 낄낄거리면서 목발을 DMZ에 가서 발목지뢰에 다치면은 경품으로 목발을 주는 거다. 이게 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런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국군 장병 모독한 것이라는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녹색 정의당조차도 국군 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저질스럽게 비웃는 사람이 거대 야당 후보로 나온 모습을 보니 참담하다. 그러니까 정봉주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과거 발언 직후에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드리고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 어제 바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으로 정중히 사과드린다. 그런데 북한 지뢰에 다리를 잃은 당사자들은 어제 TV조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죠. 정봉주가 언급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연락도 사과도 받은 적 없다. 우리는 다친 두 사람은. 자, 이 상태에서 거짓말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재명은 이 관련 질문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과거 오래전에 발언을 한 건데 잘못했지만 사과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 문제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국민의힘 장해찬 부산 수용 후보가 10년 전에 SNS에 쓴 글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일만 잘하면 된다. 이런 식의 10년 전에 20대 시절에 쓴 글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공천할 수 있느냐. 10년 전에 한 장해찬, 그리고 7년 전에 한 이 정봉주, 7년 전에 정봉주 이 발언은 완전히 국군, 우리 군인들을 모독하는 발언이죠. 자식이나 이 형제들을 군대에 보낸 이 국민들은 정말 억장이 무너질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없다는 식으로 하는 이 제명의 인식이 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봉주와 관련해서는 어제 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것도 자기들끼리 키득키득 하느라고 나온 이야기인데, 최강욱, 배지 날아간 최강욱이 김용민 TV에 그 출연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봉도사, 자기들끼리는 정봉주를 봉도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별명으로. 봉도사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시절을 그리워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공항 의전이다. 비행기 탈 때 공항에서 의전을 VIP실로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 가면은 뭐 항공사 그 간부들이 나와서 극전이 대접을 합니다. 극진이. 그 심지어 가족들까지 막 그쪽에 VIP실로 가서 저번에 또 누군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자, 정봉주가 굳이 국회의원이 또 되려고 하는 것이 그 기억을 잊지 못했으다. 이게 지금 최강욱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최강욱 이야기. 공항 카운터에서 신분 확인을 하면 가족끼리 여행을 갈 때도 알람이 뜬다. 신분 확인을 하면 공항 카운터에서 알람이 뜬다. VIP 오셨다. 정봉주가 왔다는 게 체크가 되면 저 뒤에서 대한항공 간부가 나와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런 하는 게 예전에 있었다. 예를 들어 봉도사가 제주도에 식구들과 여행을 가면은 공식 출장이 아닌데도 공항이 시끌시끌해지면서 의전이 막 나온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정봉주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이런 게 있었구나 처음 느끼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못 잊어서 또 의원 달려고 한다. 그런 어마어마한 망언을 해놓고도. 자, 일단 경향신문에서는 감찰에 착수했다. 정봉주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너무 이게 전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거는 과거에 김용민 이 발언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그때 미국 여성 국무장관에게 차마 입으로 옮기지도 못할 그런 말을 해서.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번질 것 같으니 이 감찰에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공천 취소까지 갈지, 그리고 공천 취소되면 박용진이 다시 부활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도우미 이준석 그 말씀을 들었죠. 이준석이 만든 개신당,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후보를 한 50명 정도 지금 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후보를 내는 사람들이 본인들은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한 3%씩 이렇게 받아가는 그 상황이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령 류호정이 분당갑에서 안철수 이정재가 하는데 류호정 정의당 출신 개신당 후보 3%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 금태섭도 종로에서 4% 이렇게 받아서 그 정도 받는 것은 자기들이 절대 당선은 될 수 없는데, 이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데서 그 민주당 표를 가져가면은 국민의힘의 이득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제가 어제 들었었죠. 자, 3%, 4% 이게 그 딱 수준입니다. 이준석도 아마 경기 하성을 해서 그것과 유사한 표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준석도 국민의힘 도우미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준석이 국민의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 JTBC 여론조사인데, 용인갑에 용산 인사비서관 출신 이원모 그 후보와 부산경찰청장 지낸 이상식 민주당 후보가 맞서 있죠. 검찰과 경찰의 대결인데, JTBC 조사에서 이원모가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30%, 이상식이 43%인데, 거기에 양향자가 들어갔죠. 양향자, 개신당, 이준석당. 양향자가 4%를 또 받았습니다. 4%. 그러니 이 양향자는 민주당 출신이니까 이 4%도 그나마 이상식 민주당 후보에게 갈 표였겠죠. 자, 그래서 금태섭도 4%, 양향자도 4%. 비교적 인지도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4%입니다. 류호정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을, 정의당 의원을 지내서 인지도가 있는데 3%.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3%, 4% 받습니다. 개혁신당. 자, 그래서, 중앙일보가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기획기사를 실었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톱 기사, 그리고, 정치민 기사입니다. 양당 흔드는 삼지대, 66곳 승부 가른다.
그리고 선거 다가올수록 사표 방지 심리에 제3지대 기세 떨어질 수도 있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종로에서 개혁신당 금태섭 중도표 잠식. 중도표가 아니라 민주당 표 잠식이죠. 민주당 사람입니다. 민주당 출신이죠.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는 8년 만에 3자 구도가 펼쳐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33%, 각상언 민주당 후보 노무현 삽입 39%, 격차는 오차범위 안, 개혁신당 후보인 금태섭이 4%에 머물렀지만 정치권에서는 거의 득표력이 성패를 가를 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표 잠식을 한다는 거죠. 이 영등포 박용찬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민석 민주당이 의원이 접전을 벌이는데 여기에 이 지역에서 재선을 했던 신경민 전 의원이 변수다. 신경민 지금 새로운 미래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든 새로운 미래 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지난달 조사에서 박용찬 국민의힘 후보 39.9, 김민석 민주당 후보 35.4, 박병희였는데 오차범위 안에 있었는데 여기에 제3의 후보 신경민이 10.3%를 기록했습니다. 신경민은 민주당 출신이니까 민주당 표를 잠식하겠죠. 김민석 표를. 자, 그래서 이 신경민의 출마 여부가 이 당락을 결정을 짓는다. 이래서 제3지대가 66곳에서 승부를 가르게 됐다. 지금 현재 전국 254개 선거구 중에서 3자 구도가 된 곳은 62개인데 그 중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플러스 개혁신당, 이준석의 개혁신당 구도가 50개. 제일 많죠. 플러스 새로운 미래 구도는 12개. 근데 개혁신당은 지금 더 공천하겠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늘어나서 이론적으로 지금 추세를 보면은 다 후보 등록이 끝나면은 전체의 절반인 120여 개 선거구에서 3자 대결이 펼쳐질 수도 있다. 자, 근데 3자 대결은 이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양쪽이 결집을 하면서 제3의 후보가 설당이 없어지죠. 다만 이 후보들이 끝까지 가면은 지금은 제3지대에 있는 게 전부 다 거의 다 민주당 계열입니다. 이낙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준석은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지만은 이미 좌파로 전향을 했죠. 이준석과 같이 하는 사람은 전부 민주당, 정의당까지 임하게 있습니다. 류호정, 금태섭, 양향자, 조홍천, 이원욱, 이 전부 다 민주당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민주당 표를 잠식을 하면은 결국 이준석이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이준석이 이 한동훈의 도우미가 된다. 자,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지금 국민의힘이 안심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은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율 조사를 하면은 서울 지역에서 많은 지지율이 올랐는데 그런데 개별 선거구, 접전 지역 선거구를 놓고 조사를 해보면은 또 그렇지 않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당 지지율은 올라가지만은 정당 투표에서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접전 지역에서는 여전히 지금 뒤지고 있는 곳이 많다. 자, 그런 분석 기사인데 그 원인까지 짚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사이드 톡과 정치민 기사입니다. 수도권 위기론, 한강벨트 아주 어려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당 후보들은 서울의 당 지지율 상승은 착시다. 이종섭, 고물가 등 악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금 호주 대사로 가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물가, 지금 사각값 같은 것이 이 서민 생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총선 당 지지율 상승이 현장에서는 좀 다르다. 2020년에 서울에서 8대 41로 참패를 했죠. 그러다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면서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안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갤럽의 서울지역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2월 4주 37%에서 3월 첫째 주 45%로 8%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 반면에 민주당은 6%포인트 하락해서 24%, 지금 45대 24. 정당 지지율은
압도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 있죠. 그런데 마포, 강진, 성동 이런 접전 지역 조사에서는 여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열세이거나 안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 공천 파동이 수습 국면에 들어서면서 반사이익 효과가 끝났다.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 조사에 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정당 지지율과 달리 서울에서 서울 중성동갑 여기서는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민주당 전현희 후보에 비해서 윤희숙 후보가 42.9대 36.65를 뒤지고 있고, 광진을 고민정 40, 오신환 33, 마포을 정청래 41, 함은경 32 이렇게 각 개별 선거구에서는 뒤지는 그런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인은 지금 여당 내에서는 사각과 폭동으로 대표되는 물가 상승, 이종섭 전 장관 주 호주 대사 출국 논란, 그리고 의료 공백 장기화 이런 것을 여당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 이것은 또 이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이번에는 개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지만은 의사들의 반발이 점차 확산되면서 이것이 또 일종의 피로감으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이 한동훈 그 현상, 한동훈 효과가 지금 한 2달째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좋은데 한동훈 효과로 정당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오히려 한동훈 때문에 후보가 묻힌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것도 일리 있는 분석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가 이 접전 지역, 서울 중성동갑에 가서 윤희숙 후보 막 지원 유세를 하는데 한동훈이 뜨고 윤희숙 후보는 묻히는, 한동훈이 뜨고 오신환은 묻히는, 함은경이 묻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는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원톱까지 지금까지는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었지만은 지금부터 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20며칠 남은 기간 동안에는 좀 더 분산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대위원장 외부에서 몇 사람 좀 스타성이 있는 사람들을 같이 영입을 해서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3월 14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